음악 시작,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배경음악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하고도 슬픈 사건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깊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26살의 청년 루이지 만지오네였습니다. 공개된 그의 사진을 보면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누가 보아도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은 도대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자인 브라이언 톰슨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인자인 루이지 만지오네를 마치 의적이나 영웅처럼 대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경찰에 의해 3개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연, 거부, 그리고 폐의. 이 단어들은 미국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명 높은 3가지 전략, 이른바 3D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은 지연, 거부, 방어를 의미하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소송으로 번지면 최고의 법률팀을 꾸려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피에는 방어 대신 왕좌에서 끌어내리다라는 의미의 폐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인물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악명 높은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실체와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온 가족이 파산하는 극단적인 공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민간보험사에 가입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약 65%가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약 8%는 아예 아무런 보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이직을 위해 연봉 협상을 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어떤 걸 제공해주죠? 바로 이겁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보험의 보장 범위와 내가 내야 하는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건강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복지 혜택 중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공공보험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으면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선을 아주 약간이라도 넘어서는 어중간한 소득계층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민간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아프면 그저 참는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나 캐나다, 혹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닌 민간 보험 중심의 기이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공공건강보험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883년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공공건강보험을 도입했고 이 흐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산업화가 진행되고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미국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국가가 아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는 비영리 민간 보험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받았지만 곧이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입자의 건강 기록을 분석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더 싼 보험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비영리 단체마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고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는 모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보험에 판이 짜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통제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싶은데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으니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을 복지 혜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과 연계된 민간보험이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 사회는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며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48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가보건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거대한 민간 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임금 협상만큼이나 더 나은 건강보험 혜택을 따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보험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39년 약 600만 명이었던 건강보험 가입자는 1950년에는 무려 7,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공공보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도입했고 이후 여러 행정부에서 더 많은 국민에게 유료 혜택을 제공하려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케어였습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소득이나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보험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전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보험이 없던 사람들의 비율은 15%에서 8%까지 줄어들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좋은 정책 같지만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해서 보험 없이 살고 싶은데 왜 국가가 벌금까지 물려가며 가입을 강요하는가? 라는 반발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이후의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가입을 거절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험금 지급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언급했던 지연과 거부 전략입니다.
보험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괴롭힙니다. 첫째는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미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했거나 빚을 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단한 응급실 방문에도 수백만 원, 큰 수술이라도 받으면 집 한 채 값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거대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소송을 해도 막강한 법률팀을 보유한 거대 보험사를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영리 재단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18%, 즉 5명 중 1명 가까이가 지난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CEO가 살해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연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인간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기계가 결정하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둘째는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특정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가 먼저 이 치료가 우리 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승인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환자의 병은 깊어지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례도 발생합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치료를 지연시키고 지급을 거부할 명분을 만드는 교묘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쌀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4인 가족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26,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가파른 속도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지만 아프면 파산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아이러니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의 피살 사건 이후 다른 보험사 CEO들이 앞다투어 경호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골마 터진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이 응축된 비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원, 큰 병에 걸려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국민건강보험. 물론 우리의 시스템에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가 돈의 논리에 의해 저울질당하고 아프다는 것이 곧 죄가 되는 사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